안녕하세요, 피디님.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 갑니까? 혹시 돈 떼인 적 있으세요? 제가 돈 떼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대선까지 소문이 났나요? 정말로요? 예전에 일하고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아,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아,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건가요? 뭐 비슷해요. 오늘의 주제는 금전 청구 판결과 사회행위 대처입니다. 그럼 오늘은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예전에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어떤 돈을 받으셨는지 혹시? 제가 일하고 나서 못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을런지를 제가 의혹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아, 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좀 소액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일단 좀 오래됐어요.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소멸시효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소멸시효. 네네. 아. 채권에 있어서는 각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네. 각 채권마다 이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 같은 경우 10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멸이 되거든요. 저 12년 됐는데 근데 중간에 혹시 법적인 소송 제기나 이런 제기를 하셨으면 상관은 없는데 못했죠. 소송 네. 비용이 더 많이 들까 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받기 어렵고 자세한 건 변호사님 만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반도 못 같습니다. 받는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오늘 금전적인 이런 부분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러면 나도 그때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저희가 바로 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앞에 계시는 다른 직원분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한 10년 전에 못 받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는데 안 된다고. 못 받은 돈을 받으려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변호사님이랑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에서 금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금전 청구 소송은 이제 채권자인 원고가 네. 이제 채무자에게 이제 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빌려준 돈이라든지 매매대금, 대여금, 보증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 부당이득 이런 청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는 이제 대여금 청구. 이제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한 변제기가 되었으니 이제 내 돈 갚아라라고 청구하는 이런 유형의 소송들이 바로 금전 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빌려줄 때는,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지만 맞아요. 이미 빌려주고 나서는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된다. 그만큼 이제 돈 받는 게 좀 돈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든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걸었을 때 이기게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돈을 받는 건가요? 원고의 승소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제 판결문이 집행 권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채무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만약에 정말 힘들어서 못 주는 경우라면 좀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상대방이 일부러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일부러 안 준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평소에 지금 증거 같은 걸 많이 남겨놓으셔야 돼요. 문자 그때 빌려준 돈 갚기로 했잖아. 통장의 내역을 네. 또 적요란에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목을 남겨놓으셔야 되고 문자든 내용 증명이든 자꾸 보내셔서 왜냐면 소멸시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조치들을 평소에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채권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알면 예를 들어서 저 상대방이 부동산도 있고 재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내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연금 청구와 같은 그런 네. 금전소송 청구를 걸어서 네. 이제 원고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네. 이제 판결문이 이제 집행권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 명시 신청 그게 어떤 거예요?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산 네. 명시 신청을 하면은 채무자의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채권자는 이제 제출된 그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열람 복사해서 이제 그 채무자의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갚기 싫으니까 일부러 좀 재산을 팔아갖고 뭐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거나 좀 재산을 돌려서 좀 감추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돈 주기 싫으니까. 예,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들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려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이제 팔아서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경우에는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강제 집행이 어렵죠.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사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사회 행위 취소 소송. 예, 예.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과 짜고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네.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원상 회복시키고 그것을 다시 강제 집행하는 그 절차가 바로 사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그러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게 걸리면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돈을 받을 수는? 사행위 취소 소송 자체가 사실 이제 수익자한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뭐 다 등기까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좌절시키고 채무자 명의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입증하는 어떤 요건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 다만 이제 채무자가 이제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서 이제 돈 못 돌려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그 채후에 이런 수단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예, 이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또 이제 재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정말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고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믿고 빌려줬는데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좀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시고 소송이 진행이 될까요? 사행위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제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채권자가 이거를 빚이 많았는데 지금 재산을 빼돌렸구나. 더 이상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구나. 이걸 알았다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되고, 그 이런 사행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부터 5년 안에 이 두 기간이 도과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잘 입증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을 해야 우리가 또 알아야 안 당할 수 있고, 그렇죠?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고, 아는 게 힘이니까.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또 힘이 되는, 그리고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